여기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더 이상 이렇게 찾는 게 아니니까, 인덱스로 데이터 게시물을 찾는 게 아니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 딜리트랑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 진행 방법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여기까지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기능이니까 이 타겟 인덱스를 우리가 가지고 데이터 유무를 판단하죠.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게시물, 찾았으면은 이 타겟 인덱스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번호 같은 경우는 수정 안 해도 되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능 하나를 여러분이 완성을 하시면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확실히 잘 돼 라고 자신이 100% 자신할 수 있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안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면 여기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로 개발을 할 때 테스트를 잘게 해서 정말 자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테스트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꼭 넘어간 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기가 개발한 거를 진짜 그 사용자는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다시 add. 자, 일단 두 개만 하고요. 1번을 수정해 보면 되겠죠. 잘 수정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뭐 살펴볼 거냐면 요거 반복되죠. 그렇죠? 번호 하나 입력받아가지고 특정 게시물 찾는 게 반복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요구사항이 이런 것도 있어요. 게시물 상세보기. 이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원하는 게시물을 선택해서 상세 내용을 봐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얘도 이걸 쓰지 않을까요? 이걸 쓰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특정 게시물을 찾아내는 행위는 게시판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군데 이미 중복이 일어났고요. 추후에도 쓰일 수 있는 코드예요. 당연히 메서드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자,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요 위에다가 만들게요. 바로 위에다가. 얘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인덱스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get index 그리고 article. 자, 그래서 특정 번호에 아티클을 찾아주는,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를 찾아주는, 자, 그런 메서드로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 하는 메서드인지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이제 해볼게요.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복사해오면 되죠, 이거. 자, 근데 여기 데이터를 몇 번을 수정하시겠습니까? 뭐 몇 번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요 출력 문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딱 요 기능만 가져오시면 돼요. 검색해서 인덱스 찾아주는 거, 딱 요 기능.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찾아줄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타겟 넘버 입력 받아서, 인덱스 -1로 해서 찾아주죠. 자, 그리고 이 기능이 어디서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거죠, 여기서. 자, 우리 그 함수를, 다시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업데이트 아티클에서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라고 하려면, 이 인덱스가 -1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타겟 인덱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여기, 다른 메서드로 가버렸죠? 자, 이 타겟 메서드, 다시 타겟 인덱스가 요 메서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접근할 수는 없죠. 이건 저희가 지역 변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게 각자 사유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당연히 이걸 접근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두 메서드가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 거를 다른 메서드한테 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첫 번째가 우리 리스트 할 때 본 것처럼 매개 변수라는 거, 인수와 매개 변수라는 걸로 주고 받을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메서드를 이렇게 사용하는 쪽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이죠. 이 업데이트 아티클이 자신의 일을 진행하다가 요 일이 필요해서 인덱스로 검색하는 일이 필요해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누가 합니까? 다른 메서드가 하죠. 메서드를 사용 또는 호출이라고 하죠. 어떤 시점에 이 get index of article의 기능이 필요해서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메서드를. 그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때 만약에 이 메서드에서 뭔가가 필요하면은 넣어줄 수 있죠, 여기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죠. 자, 이걸 밖으로 한번 빼보죠, 이거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아티클 하면 번호를 하나 입력받아요.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소에서. 근데 저장소 검색하는 거 이제 다른 애가 하죠. 그럼 다른 애가 일단 얘가 번호는 얘가 알고 있는 거고, 업데이트 아티클이. 그죠?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찾는 건 얘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메서드잖아요. 그럴 때 이 업데이트 아티클이 일을 시키는 주체죠. 그죠? 사람으로 치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애 불러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예요. 옆에 있던 애가 얘여서 얘를 지금 부른 거죠. 얘가 업데이트 아티클이. 자, 근데 얘가 일을 하려면 적어도 뭔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른 애가 딱 주면서 야, 이거 한번 찾아봐 하면서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업데이트 아티클이 일을 하고 싶은데 요걸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이미 그 일을 하는 애가 있다. 그럼 걔한테 이걸 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얘가 일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인수라고 하고, 인수 또는 인자라고 하고,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게 매개 변수라고 했죠. 그죠? 넘어가는 값이 뭡니까? 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엔 숫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 넘어가니까 저장할 때도 숫자 변수인 인트로. 이름은 그냥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값이 여기로 들어와요. 이 변수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근데 이름을 동일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럼 타겟 넘버가 넘어오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의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로 값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호출한 쪽으로 넣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 사람이 호출한 쪽으로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얘가 업데이트 아티클 대신 일을 대신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신 해줬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물이 뭡니까? 타겟 인덱스죠.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메서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사용을 못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결과가 나왔는데 꼭꼭 감춰두고 일 시킨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면 일 시킨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주신 걸로 작업을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죠? 자, 그래서 결과를 자신을 일시킨 쪽한테 다시 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리턴한다 그래요. 리턴. 반환한다, 리턴한다. 자,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 타겟 인덱스의 값이 정해지겠죠. 요 값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누가? 얘가. 요 시점에서. 자, 그럼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리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리턴.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 이게 여기로 넘어갑니다. 요 값이 여기로 넘어가요. 정확히 여기 우리가 그 메서드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이 값이 넘어가서 그 호출 표현식 자체가 그 값으로 바뀌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게 변수 선언하고 선언 한번 해놓고 이렇게 변수명을 쓰면 이게 변수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건 안에 들어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함수 우리가 다시 메서드를 만들어서 얘가 일을 다 했어요. 리턴을 시켜놓으면 이 값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여기로 돌려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이다. 만약에 여기가 1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되는 시점에서 여기가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돌려준다 그래요. 얘가 어떤 값을 여기에다 남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리턴을 할 때 꼭 맞춰줘야 되는 게, 자, 다시 변수랑 또 비교를 하면 돼요. 메서드랑 변수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이렇게 넣으려면 요 10이 뭡니까? 요 10 정수잖아요. 정수 인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트 해야 되죠. 만약 여기를 스트링으로 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랑 저장하려는 값이랑 변수의 타입이랑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타겟 인덱스도 이 get 요 메서드가 여기서 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플롯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모르겠죠. 그래서 이 메서드가 리턴할 수 있는 건 다양하잖아요. 숫자를 리턴할 수도 있고 더블을 리턴할 수도 있고 문자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돌려주는 값은 int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 여기 void라고 적었던 부분을 변수의 타입 정하듯이 메서드도 타입을 정해주는 거예요. 왜? 이제 값으로서 돌려줘서 값으로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 리턴하는 거랑 요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리턴이 지금 int거든요. 그럼 int로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문자열로 리턴하고 싶다. 그럼 빨간 줄 뜨죠. 여기를 스트링으로 바꿔야 돼요. 요거랑 타입이 맞아야 된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턴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 타겟 인덱스 어디로 간다?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A에 저장이 되겠죠. A라고 하지 않고 타겟 인덱스라고 똑같은 변수를 여기서도 만들게요. 업데이트 아티클에서도. 이거 가능하다 그랬죠? 어차피 이거는 얘 거고 이거는 얘 거니까. 대신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이 얘가 만들어서 찾아놓은 인덱스 값으로 대입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가 작업한 결과를 받아서 그냥 여기다 쓰는 거예요. 또.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두 메서드가 한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건데, 그때 필요하다면은 호출한 쪽으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얘가 작업을 다 하면은 다시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 결과를 얘한테 줘서 얘가 추후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보고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인수와 리턴, 매개 변수와 리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업데이트죠? 자, 고친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를 봐야겠죠? 이렇게 하고 자, 1번을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잘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리턴 관련한 메서드 문제를 저번처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딜리트 있죠? 딜리트에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게시물 상세 보기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화는 좀 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거 상세 보기 먼저 해서 리턴을 사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